와, 진짜 디테일 선명하게 잘 나온다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예쁘고 날카로운 빛 갈라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전 1세대 모델에 비해 성능은 좋아졌는데 무게와 사이즈가 모두 줄어들었어요. 멀리서는 보지 못했던 작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최근에 시그마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관심 가지셨던 50mm f1.4 DGDN 아트 단렌즈가 드디어 발표되었는데요. 시그마에서 출시 전에 조금 먼저 써볼 수 있게 해주셔서 리뷰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고 왔고요. 렌즈에 대한 소개와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들, 줌렌즈와 비교했을 때 단렌즈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활용법까지 빠르고 꼼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품에 대해 결론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렌즈는 중심부는 물론이고 주변부 모서리까지 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가능한 렌즈이고 고출력 리니어 모터를 사용해서 고속 AF가 가능하면서 색수차와 왜곡, 플레어 현상 억제력이 매우 좋은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았던 이전 1세대 50mm f1.4 DG 모델보다 성능은 좋아졌으면서도 크기와 무게는 줄어들어서 휴대성까지 좋아진 렌즈라고 할 수 있어요. 시그마 렌즈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만 시그마 렌즈 라인업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그마 렌즈에는 아트, 컨템포러리, 스포츠 라인업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트 시리즈 렌즈들은 정교한 광학 성능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화질이 뛰어나고 조리개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시리즈 렌즈들은 악천후나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같은 어려운 촬영 환경에 대응하는 주로 보도용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망원 렌즈들이 포진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있는 컨템포러리 시리즈 렌즈들은 정교한 광학 성능과 뛰어난 액션, 휴대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갖추고 있는 렌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50mm f1.4 DGDN 아트 렌즈는 이 중에서도 정교한 광학 성능에 초점을 맞춘 아트 시리즈 라인업에 속해 있는 렌즈입니다. 아트 라인업에 속해 있는 렌즈인 만큼 뛰어난 화질과 넓은 조리개에 의한 결과물이 중요하신 분들이 이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제품을 언박싱 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렌즈가 담겨있는 파우치인데요. 파우치 상하단에 제품 보호를 위한 단단한 스펀지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스크래치에서 제품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파우치를 통해 충격에서도 렌즈 상하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렌즈를 살펴보면 깔끔한 디자인의 소니 E마운트 기준으로 직경 78.2mm, 길이 11.5mm, 무게 660g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성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전 1세대 모델에 비해 성능은 좋아졌는데 무게와 사이즈가 모두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도 촬영자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리개 링이 들어가 있어서 렌즈 자체에서 3분의 1 스탑 단위로 조리개 수치를 제어할 수 있고, 조리개 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클릭 온오프 버튼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심도와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초점 자동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 전환 스위치, 연속 초점을 잡지 않고 초점을 고정해주는 AFL 버튼, 수동 초점 링도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소니 α7S3에 이 렌즈 연결해서 로우 파일로 직접 촬영해온 사진들 보면서 자세한 특징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예도와 해상도를 살펴볼 텐데요. 사진에서 가장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중앙부를 먼저 살펴보면 50mm 단렌즈인 만큼 뭐라 할 게 없는 뛰어난 선예도와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크게 확대했을 때에도 디테일이 뭉개지지 않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앙부가 아닌 주변부는 어떨까요?
물론 정확히 측정을 해보면 데이터 값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중앙부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부 역시도 묘사력이 뛰어나게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질적인 측면에서, 특히 주변부 화질의 측면에서 이 렌즈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서 보다 보면 와, 진짜 디테일 선명하게 잘 나온다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시그마에서는 이번 50mm f1.4 DGDN 아트렌즈에 신개발 리니어 모터인 HLA-AF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조용하고 빠른 자동 초점과 뛰어난 추적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HLA-AF 시스템은 원래 빠른 AF가 중요한 스포츠 라인업 렌즈들에 적용되던 시스템인데 이번에 시그마에서 아트 라인업에서는 최초로 이 렌즈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바디 성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AF 속도를 체감해 봤을 때 소니 α7S3의 훌륭한 AF 속도를 불편함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잘 커버해 준다고 느껴졌고요. 그만큼 아주 빠른 AF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AF 측면에서도 무척 만족스럽게 사용했어요. 동영상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AF 성능 측면에서 크게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진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왜곡과 비네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렌즈의 물리적인 특성상 왜곡과 비네팅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이번 시그마 50mm DGDN 아트 렌즈에서는 꽤 훌륭하게 왜곡과 비네팅을 잘 잡아주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왜곡부터 살펴보면 카메라 바디에 자동 왜곡 보정 기능을 끄고 촬영한 사진인데도 육안으로 봤을 때 왜곡이 많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디스토션이 있긴 하지만 크게 뒤틀렸다고 느껴질 정도의 큰 왜곡이 없는 걸로 봐서 왜곡 억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렌즈라고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보정으로 왜곡을 펴줄 수 있는데 왜곡 억제가 많이 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왜곡 억제가 잘 되는 렌즈를 사용해야 추후 리터칭 단계에서 왜곡을 보정했을 때 왜곡을 펴준 만큼 손실될 수 있는 사진의 영역과 소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렌즈를 구매하시더라도 왜곡 억제력은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사진 촬영을 하늘공원과 한강에서 진행했는데 야경 촬영을 했을 때 결과물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강에서 야경 촬영까지 해보고 왔습니다. 야경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빛 갈라짐이 예쁘게 그리고 날카롭게 보여지는 것을 선호하시는데요. 이번 50mm f1.4 DGDN 아트 렌즈로 촬영한 야경 사진을 보시면 예쁘고 날카로운 빛 갈라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F11 정도에서 빛 갈라짐이 빛 번짐 없이 가장 예쁘게 나온다고 할 수 있었고요. F14부터는 결과물 확인하시면서 촬영 이어가셔야 하는데 저는 F16으로 촬영한 사진들도 빛 갈라짐 측면에서 크게 아쉬운 점 없이 만족스러운 사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야간 촬영에서도 중심부 주변부 할 것 없이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예쁜 빛 갈라짐까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어서 색수차와 플레어, 빛 번짐, 보케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리개를 조이고 촬영한 야경 사진과 조리개를 열고 촬영한 결과물에서 확인했을 때 색수차가 보이기는 하지만 색수차가 아예 없기는 힘든 만큼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색수차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50mm 단렌즈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색수차 억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플레어 관련한 부분에서도 저는 무척 만족스러웠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빛을 바라보고 바로 앞에 어두운 영역을 놨을 때도
플레어가 잘 안 보이거나 이 정도 영역으로 생긴다는 것은 훌륭하게 플레어를 억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빛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빛 번짐 정도를 확인했을 때 보통 이런 경우에 사진의 앞부분이 뿌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훌륭하게 제어해주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러한 것들을 잘 제어해주고 있다는 것은 렌즈 코팅 상태가 무척 훌륭하다는 뜻이겠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별 사진을 촬영해서 이전 1세대 50mm 렌즈와 비교한 사진을 보면 이번에 출시된 50mm f1.4 DGDN 아트에서는 시상 코마 플레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같은 환경, 같은 조리개 값으로 촬영된 사진의 주변부 보케를 1세대 렌즈와 비교해봤을 때 두 줄로 흐려지고 눈에 띄는 아웃포커스 라인이 보이는 이전 1세대 렌즈보다 이번에 출시된 렌즈의 보케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렌즈를 받아본 이후에 f1.4로 두고 얕은 심도로 사진을 촬영한 결과물을 봤을 때마다 보케가 자연스러워서 저는 무척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건질 수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렌즈의 스펙과 외관,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순서로는 조금 더 사진 측면에서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간단하게 해보고 영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진 초보자분들이나 사진 실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남들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단렌즈를 꼭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표준 렌즈라고 불리는 50mm 단렌즈는 사람의 시각과 가장 비슷한 원근감을 보여주는 렌즈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원근감에 의한 이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더욱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실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에게 1855나 2470, 2805처럼 광각부터 망원까지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 초점거리와 화각을 변경시킬 수 있는 줌렌즈가 아닌 초점거리와 화각이 고정되어 있는 단렌즈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렌즈로 사진을 촬영하면 원하는 화각 설정을 위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사진을 촬영하는 시각을 기르는 데 있어서 좋은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있는 피사체를 망원으로 당겨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 찍으면 보다 많은 시각을 가져갈 수 있는 경험을 해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피사체라면 피사체와 더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직접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멀리서는 보지 못했던 작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줌렌즈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렌즈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훈련들을 거친 후에 줌렌즈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원하는 의도에 가까운 사진을 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 단렌즈는 줌렌즈에 비해 가볍고 대부분 부피도 작기 때문에 휴대가 편리하면서도 줌렌즈보다 해상도나 화질이 좋은 경우가 많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는 렌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줌렌즈에 비교했을 때 더 적은 비용으로 1.8, 1.4, 1.2까지도 최대 개방 조리개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단렌즈를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 꼭 한번 단렌즈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해드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시그마에서 새로 출시된 50mm f1.4 DGDN 아트 렌즈 받아서 사용해보고 영상에서 제 리뷰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렌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용해본 경험 안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놀러오시면 다른 제품 리뷰나 사진 촬영 팁 같은 사진 촬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